안녕하세요. 처치제로원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아 세대 갈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대이지만 저의 직업 특성상 장년과 노년층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저의 경험을 토대로 20, 30대 청년 세대들과 5, 60대 기성세대들 간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 둘 사이에 갈등은 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성세대를 보고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아마 꼰대일 겁니다. 목소리 크고 자기 얘기만 하고 고집이 센 모습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저는 공감성 수치를 상당히 잘 느끼는 편인데, 그래서 이 기성세대 분들만 만나면 굉장히 긴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이 식사를 할 경우에는 옆 테이블에 민폐가 되진 않을지, 혹은 종업원 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다소 과격한 태도를 보이진 않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든 경우는 해외여행을 갔을 때예요. 최근에도 봤는데 박물관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거나 전시품을 만진다던가 정해진 선을 넘는다던가 사진 찍는 포인트를 독점한다던가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던가 하는 분들을 만날 때에는 정말 같은 한국인임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성세대에서 이런 꼰대스러운 모습들이 보다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요즘은 나이를 불문하고 꼰대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기성세대에서 꼰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성세대에서 꼰대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더 많은 이유는 바로 집단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성세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분들은 개인이 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과 자신의 지위를 배제하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를 매우 힘들어하는 것이죠. 요즘 20대, 30대가 자신의 취향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생각하면 이는 엄청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은 자기 자신이라기보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자라났고 후에는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로 살아왔고 직장에서의 직위, 단체의 역할을 맡아왔기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기보다 가족이라는 집단, 회사라는 집단에서 주어지는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집단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제외하면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많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자기 감정 표현이라거나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분들에게 집단에 속해서 하는 활동은 익숙합니다. 개인으로서는 위축되지만 집단에 소속되면 그 집단의 근거에서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와 같은 집단으로부터의 정체성 위에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기성세대의 나이가 되면 집단과 자신을 거의 동일시하게 됩니다. 집단에서의 위치가 자신의 위치, 집단에서의 영향력이 곧 자신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집단에서의 정체성을 자신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밖에서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과격한 태도를 보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정해진 원칙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남들과 동등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속한 선배고 어른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기성세대는 꼰대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의 관점에서 이런 기성세대를 보면 마치 민간인에게 명령하는 군인처럼 보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나 계급이 있지 사회에서는 사실 모두가 똑같은 개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계급이 높다고 밖에서도 군대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 가족이나 업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개인이 되어야 하는 영역에서도 어떤 우위를 주장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세대가 개인으로서 자신을 규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 자기 표현에 대해 익숙하지 않도록 만드는데요. 그래서 기성세대의 자기 표현은 다른 세대가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왜곡된 표현 방식을 통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서 유행했던 밈이 하나 있었죠. 해외여행 금지 15계명입니다. 이 밈은 아직 멀었냐, 음식이 짜다, 겨우 이거 보러 왔냐, 돈 아깝다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 등 부모님들이 성인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갔을 때 할 수 있을 법한 불평들을 금지해야 한다는 한 게시물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모습이 바로 기성세대가 보여주는 왜곡된 표현 방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전부 이상해서 불평불만만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분 좋게 여행을 가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냐면 이런 불평불만이 이분들의 자기 표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이 불평불만의 끝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국이라 대단할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사실은 이게 핵심인 거죠. 다시 말해서 좋은 걸 좋다고 말하고 그 좋은 걸 내가 가졌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에도 이런저런 불평불만을 덧붙임으로써 자기에겐 딱히 인상적이진 않다고 평가하는 식으로 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즉 주변을 깎아내림으로써 스스로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인스타 인증샷과 플렉스로 대표되는 요즘 세대의 표현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성격 파탄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성세대는 집단주의라는 맥락 위에서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 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뭐 이런 걸 가져왔냐 라고 하고 어떤 일에 감사를 표하면 별일도 아닌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말만 이렇게 할 뿐 이분들의 실제 마음은 말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사실 똑같거든요. 선물 주면 좋아하고 감사하면 뿌듯한 게 다 같은 사람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는 집단주의에 의해서 왜곡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단주의의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표현 방식의 차이 때문에 요즘 세대와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인 자녀들은 부모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지만 이미 왜곡된 표현 방식의 기성세대들은 이를 알면서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소통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집단주의적인 기성세대와는 달리 요즘 세대는 개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X세대부터 시작된 개인주의로의 변화는 요즘 10대, 20대에게까지 오면서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저는 개인주의를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주의적인 기성세대의 관점에서는 개인주의로의 변화가 못마땅한 점도 많고 당장 눈에 띄는 문제점도 많아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주의로 돌이키는 것보다는 개인주의로의 변화가 주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주의에도 문제는 많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형제 자매도 많았고 또 다른 사람과 부대끼며 사는 게 익숙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요즘 세대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가 더 드물고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외로움에 더 약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서투른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울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더 공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이런 공허 때문에 자아가 왜곡되기 쉬운 것 같아요. 관계로부터 배제된 이들의 감정적 범죄들, 우울증, 번아웃, 정신적 문제들이 요즘 세대들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있죠. 사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회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대에게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나 자기 실현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상의 사망 선고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거부하고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고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우울에 빠지는 거죠. 아마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힘들다는 건지, 왜 이리 끈기가 없는 건지, 그게 뭐라고 죽기까지 하는 건지. 하지만 요즘 세대에게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왜 출산율이 급감하겠어요? 현재 사회에서 출산은 여성에게 사회적 죽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이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집단주의에 기반한 기성세대의 잔소리는 무의미합니다. 집단주의로 돌이키는 이 길은 생존과 물질적 풍요를 얻는 것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실상 자기 실현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집단의 일부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애초에 선택지조차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히려 이런 문제를 넘어서 개인주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의 완성은 역설적으로 개인주의를 제한함으로써 가능하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집단에 의한 개인주의의 제한이 아니라 같은 개인에 의한 개인주의의 제한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가치와 자기 실현을 중요시하는 만큼 타인의 가치와 존재 또한 인정하고 보존하는 것이죠. 즉 개인들의 공존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존의 길은
기성세대와 요즘 세대의 갈등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주의는 놀랍게도 기독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교회들은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을 살리지 못하고 중세시대에 근거한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히 개인주의에 대한 긍정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천부인권 개념은 이러한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죠. 그렇기에 인간의 생명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귀중한 것이며 그 어떤 것을 들어서도 인간을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은 소중합니다. 무엇보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안에 있는 신의 모습, 즉 초월성과 무한성을 발휘하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일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마찬가지로 타인도 소중합니다. 나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도 신의 모습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가 쓴 첫 번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는 요즘 세대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대를 존중해서 자기 연배랑 똑같이 대하듯 대하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의식하고 모두가 따르는 규칙을 예외 없이 따르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도 기성세대에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살면 안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만 입이 아니고 남입도 입이라는 걸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모두가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세대 갈등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비록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